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면서 제주는 큰 피해 없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개원을 앞둔 제11대 도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행자로 나타났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제주 전역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내린 비의 양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던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방파제 확장 공사를 위해 쌓아뒀던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구조물 100여 개가 유실됐습니다. 지금 사석이 수량을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석하고 이제 근거블록 및 이제 트라임이 이제 유실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 육상과 앞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보와 달리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150mm의 비를 뿌렸을 뿐 나머지 지역은 10mm 안팎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를쯤 서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낮아 태풍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속도가 느려졌고 편서풍을 따라 고기압이 이동하면서 태풍의 진로도 일본 쪽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태풍이 지체하는 사이에 주변 기압계 흐름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진로도 그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다른 지역의 강풍과 폭우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와 여수, 포항공항 등의 기상 악화로 제주 기점 항공기 70여 편이 결항됐고 30여 편이 지연 운항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이착륙은 문제가 없지만 승객들은 출발 전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의장 선거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42명 가운데 38명의 지지를 얻은 3선의 김태석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희연 의원과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선출됐고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원구성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연대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측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중인데요. 이 소식은 오승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원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5개 위원장 후보를 내정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만 보수 성향의 교섭단체인 희망제주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67%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 전체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 1명을 무소속에게 내준 만큼 야당과 무소속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희망제주에 드릴 수 있는 안은 상임위원장 한석이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비교섭단체의 부의장 한 분을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장 한 자리씩을 요구했던 희망제주는 도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시작부터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비민주당의 의사 표현, 의견 반영 이런 걸 원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개원식을 앞둔 도의회가 자리 싸움으로 원구성 협상에 파열음을 내면서 11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지는 사람이 해마다 8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보행자 사고인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시설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승용차 한 대가 텅 빈 도로를 질주합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남성이 길을 건너려고 도로로 뛰어들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48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기 자주 나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나는 편이지. 과속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모두 137명,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4차선 이상의 주변이 어두운 일주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제주도 내 도로 187개 구간에 간이중앙 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등 조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량 운전자들께서 그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도로에 있는 보행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그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하수와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자는 한 명에 하루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 전세 버스는 이용요금의 5%입니다. 제주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정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 확대 지정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 동굴기에 대한 경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산 전굴과 북오름굴, 대림굴까지 거문오름 용암 동굴기에 포함돼 세계 자연유산에 포함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